안녕하세요. 모터링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은 그냥 시승을 바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혼다의 6세대 CR-V 하이브리드입니다. 기존에 이제 1.5 터보가 먼저 국내에 들어왔다가 이번에 하이브리드가 새롭게 추가가 되면서 오늘 6세대 CR-V 하이브리드 시승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주행을 먼저 잠깐 하고 그리고 나서 내외관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또 다시 주행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R-V가 6세대가 되면서 차체가 조금 더 커졌죠. 그리고 디자인도 상당히 산뜻하게 정돈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파워트레인이 변화가 좀 있긴 있는데 수치적인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러니까 전기 모터나 그 엔진이나 그쪽은 뭐 출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고 토크만 약간 올라가고요.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약간 변동이 됐다고 합니다. 그 외에 지금 차체가 커진 만큼 아마 주행 감각에서도 좀 차이가 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CR-V 하면 뭐 대표적인 도심형 SUV죠. 그러면서 혼다 내에서는 판매가 정말 많은, 정말 베스트셀링 모델인데요. 그런 만큼 혼다가 CR-V에 투자하는 그 투자도 사실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억하는 CR-V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주행 감각이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드는 게, 이게 좀 약간 SUV 같은 느낌이 아니고 세단 같은 그런 세련된 주행 감각을 선보이는 게,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CR-V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는데, 일단 주행하면서 처음 느껴지는 부분은 승차감이 조금 부드럽긴 한데 예전에 그 세단 같은 그런 느낌보다는 좀 제대로 SUV에 가까운 좀 그런 형태의 승차감을 제공하고 있으면서 지난 세대보다는 조금은 더 부드러워진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차체가 휠 베이스가 4cm가 길어진 만큼 아마 주행 감각에서도 약간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승차감이 상당히 괜찮네요. 아무래도 CR-V의 가장 큰 경쟁 모델은 토요타의 라브4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스포티지 투싼에 해당되는데, 라브4가 승차감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굉장히 매끈하면서도 안락함이 굉장히 돋보인다면, 이 차는 단순하게 안락한 것보다는 조금은 단단함 속에 잘 정돈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승차감에서의 느낌만 본다면 라브4보다는 조금은 더 스포티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CR-V는 전기 모터도 출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184마력이나 되기 때문에 지금 EV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속을 좀 해보면 금방 꺼져버리네. 근데 제가 이게 조금 늘 의문이 드는 게, 이 CR-V의 전기 모터 출력이 184마력이나 되면 이게 184마력이면 힘이 진짜 센 거거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나 일렉트릭 이런 전기차들의 전기 모터 출력이 한 200마력대란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184마력이면 거의 전기만 가지고도 가속이 꽤 강하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이게 하이브리드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그 184마력을 온전히 그냥 다 전기로만 주행하는데 쓰진 않아요. 이 상황에 따라서 그 엔진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로 쓰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 184마력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지금 신형 말고 기존이 60마력이어서 전기 모터가 60마력 가지고도 어느 정도 EV 모드가 구동이 되는데, 이거는 184마력이면 힘이 3배나 더 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쑥 밟으면 이 상태에서도 전기 모터로 이렇게 슉 가줘야 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제원표에서 보고 전기 모터가 184마력이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전기 모터만으로 그 힘을 발휘하지는 않는다는 것. 자,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에 두고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CR-V 하이브리드는 4기통 2.0 DOHCC 엔진에
또 전기 모터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엔진 출력이 147마력이고 말씀드렸듯이 전기 모터가 184마력이거든요. 근데 사실 전기 모터가 힘이 더 센데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엔진 위주로 출력을 뽑아내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가속을 해보면 사실 힘이 아주 강력하지는 않은데 그렇긴 하지만 처음부터 꾸준하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괜찮은 편이긴 해요. 산술적으로 전기 모터랑 엔진 합치면 출력이 상당히 높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긴 하지만 차 급을 생각했을 때 힘은 뭐 이 정도면 뭐 꾸준히 잘 나가는 괜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CVT가 적용되어 있는데도 혼다의 CVT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동 변속기, 보통 일반 자동 변속기처럼 가속을 하면 가속했다가 붕 내려오고 붕 이거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그냥 CVT가 적용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가면 조금 재미없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혼다의 CVT는 그런 점에서도 좀 스포티함을 살려 놓은 거죠. 아무래도 이제 혼다라는 브랜드 자체가 조금 파워풀한 그런 느낌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CRV도 좀 그런 느낌들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터널에 들어와 보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차체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와, 이거 요즘 시대에 지금 실내는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디자인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여기 직선이니까 이렇게 한 줄이라도 앰비언트 라이트 넣어줄 법도 한데 앰비언트 라이트 하나도 안 넣었네요. 혼다는 그런 거에 무심하다는 거죠. 혼다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본질적인 거에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또 뭔가 획기적인 변화 이런 것보다는 지금 있는 것을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키고 더 발전시키느냐 이쪽에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세대의 CRV에 비해서는 확실히 발전을 했는데 지금 발전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서가는 브랜드들은 막 미래적인 그런 느낌들을 많이 놓고 있는데 지금 이 CRV는 그 미래적인 느낌, 그런 완전 획기적인 그런 변화는 아니고요. 여전히 기존에서 약간 에볼루션 된 그런 느낌으로 지금 발전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모니터나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여기가 지금 9인치 모니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계기판은 디스플레이이긴 합니다만 지금 9인치 모니터 이런 부분 기존의 7인치에서 9인치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혼다 입장에서는 야, 우리 이번에 신형 나오면서 7인치가 9인치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남들은 지금 14인치 모니터를 쓰고 있다는 거죠. 아, 이거 참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진짜 기본기는 진짜 좋아요. 지금 하체 느낌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내려오면서는 약간 요철 부분을 지나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 승용차 감각이 별로 안 느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진짜 승용차 감각이에요. 뭔가 그 롤링이나 이런 느낌 전혀 없이 깔끔하게 지금 주행해내는 느낌 자체가 요 정도면 예전에 제가 느꼈던 그 아주 강한 인상을 줬던 그 승용차 감각의 주행, 승차 감각 그 느낌이 조금은 살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파워트레인에서의 변화는 그 기본적으로 직병렬 혼합 방식이거든요. 구동용 전기 모터랑 발전용 전기 모터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그 전기 모터를 일렬로 배열을 했었다면 이번에는 그 구동용과 발전용 전기 모터를 병렬로 배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CVT 시스템 자체가 조금 더 컴팩트해져 가지고 공간에 좀 더 유리해진 면도 있고 효율성도 더 높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뭐 고객분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긴 하죠. 그렇지만 좀 더 효율성이 더 높아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안전을 위해서도 업그레이드 된 부분들도 많고 에어백도 10개로 늘어나고 그리고 센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많이 됐는데 지금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모델이 그래도 상위 트림이거든요. 근데 지금 통풍 시트가 없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존에는 하이브리드에 이게 컴바이너 타입이 있었는데 아예 이번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빠졌습니다. 가격은 올랐는데 차가 좀 커지긴 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개선이 됐거든요. 이번에는 트래픽 잼 어시스트가 적용이 돼 가지고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완전히 다 지원되는 방식으로 개선이 됐고, 차로 유지도 실력이 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CRV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처럼 차로 유지만 별도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직 안 켰는데도 차로 유지만 선택을 하시면 지금 차로를 잘 잡아서 가고 있죠. 요거 상당히, 요거는 진짜 마음에 드네요. 지금 아쉬운 것들, 빠진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쉬운 점들이 좀 있는데, 차로 유지만 별도로 적용된다는 거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투싼과 그 스포티지에도 적용이 안 되어 있으니까 뭐 동급으로 같이 본다면 뭐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통풍 시트가 없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그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보면 야, 진짜 깔끔하네요. 그 주행 감각이 진짜 깔끔해요. 승차감도 매끈하고. 그리고 지금 1열에는 이중접합 차암 글라스가 들어와 있고 2열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운전석에서 느끼기에는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도 비교적 이 정도면 뭐 깔끔한 것 같아요. 노면 소음도 이 정도면 뭐 그렇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고, 바람 소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거의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음도 이 정도면 깔끔하게 잘 차단을 해 놔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깔끔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번 급가속을 해 보겠습니다. 힘은 뭐 시원시원하긴 한데요. 특이한 게 엔진 사운드가, 이거 지금 4기통 2.0이잖아요. 근데 사운드가 진짜 대박인데? 야, 그리고 하체가 진짜 좋군요. 이게 하체가 약간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그 밸런스를 잘 맞춰놔 가지고요. 특히나 국도에 나와 보니까 하체 좋은 게 티가 나네요.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밸런스를 잘 맞춰놨다는 거죠. 라브4보다는 조금 더 스포티함이 살아있는 그런 형태의 승차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CRV는 확실히 혼다가 만든 도심형 SUV답게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유명산 산길에서 주행하면 상당히 재밌겠다. 밸런스도 괜찮고 응답성도 그렇고 사운드까지 좋아가지고 상당히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코스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 지금 이번에 그 복합 연비는 기존보다 조금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복합으로 14km/L를 발휘하고 있는데, 실제로 도심에서 주행해보면 뭐 당연히 더 잘 나올 거고요.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출발하면서부터 이제 연비를 찍기 시작을 했는데, 고속도로 주행하고 지금 막 이렇게 급가속하고 지금 이렇게 주행을 해도 연비가 12점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드라이브 모드가 스포츠, 노멀, 이코노, 에콘, 그리고 스노우 이렇게 있는데, 이코노미 모드로 해서 한번 주행을 해보죠. 연비가 얼마나 나오나. 목적지까지 한 16km가 남아 있는데, 그동안에 연비 주행을 해서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새로 초기화를 했고요. 지금 국도랑 그 시내 구간을 좀 주행을 했는데요. 한 10몇 킬로 정도 주행을 해가지고 연비를 재보니까 지금까지 16.7 8, 9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어느 정도 뭐 일상적인 주행에서 한 16 이상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목적지 주변입니다. 으악! 16.7에서 마지막에 언덕이 나타났어. 야, 16.5, 목적지 주변입니다. 16.2.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는 EV 모드로 주행을 하고, 이 정도는 뭐 충분히 EV로 주행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6.1, 네, 16.1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잠깐 주행을 하고 왔는데요. 일단 차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6세대 CRV고요. 이미 사실 그 1.5 터보가 먼저 들어와 가지고 내외관은 이미 조금은 익숙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처음 소개하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면, 말씀드렸듯이 사이즈가 조금 커졌습니다. 휠 베이스가 40mm가 늘어나고 길이가 75mm가 늘어났거든요. 그래 가지고 요게 휠 베이스가 2700,
길이가 4705mm예요. 제가 왜 웃을까요? 제가 맨날 이야기했던 산타페 CMDM이 휠베이스 2700에 길이 4700이었는데 지금 이게 딱 그 사이즈인 거죠. 그러니까 CRV가 지금으로 치면 어쨌거나 투싼급인데도 불구하고 예전 산타페랑 비슷한 사이즈로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라브4나 스포티지랑 비교해 보면 얘가 길이가 좀 더 길어요. 휠베이스는 스포티지가 제일 길긴 한데 길이 자체는 지금 라브4는 안 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가 얘가 지금 제일 큰 상황입니다.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조금 깔끔하게 다듬었습니다. 기존에는 좀 우락부락한 이런 모습들도 있었고 뭔가 선이 이렇게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아닌 약간 복잡한 앞부분에도 그렇고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첫인상이 코드 느낌이 조금 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 라이트도 슬림해졌죠. 그리고 그릴도 깔끔해지고 와 여기 헤드라이트 위쪽에 이렇게 눈썹을 이렇게 딱 튀어나오게 이렇게 넣어놓은 거 와 요거 멀리서 보면 잘 모르는데 가까이 와서 보면 여기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도 약간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고요. 가운데 그릴은 이게 패턴이 조금 복잡한데 생각보다 세련됐네요. 그릴이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이런 세련된 느낌이 아니었는데 지금 가까이서 보니까 왜 이렇게 세련된 느낌이 들지? 아래쪽에는 허니콤 느낌으로 해놨고 지금 가니쉬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요거는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가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앞모습이 기존에는 약간 이게 그 볼륨감을 강조했다면 지금은 좀 슬림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들고요. 차가 조금 더 넓어 보이기도 합니다. 옆모습에서 보면 확실히 차가 길어진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일자로 이렇게 쫙 뻗었잖아요. 기존에는 여기도 선이 조금 복잡했었거든요. 근데 깔끔하게 선을 다듬으면서 차가 좀 길어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게 멀리서 보면 차가 굉장히 긴데 좀 낮은 키가 낮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좀 긴 느낌이 들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야 이거 혼다가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이쪽 그 C필러하고 D필러 요 라인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딱 끊어 놓고 보면 여기까지만 보면 그죠? 뭐 느낌이 나세요? 네. 또 그 볼보의 XC60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요 라인이 이 벨트 라인이 있고요. 그 라인을 살짝 이렇게 치켜 올라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요게 이제 볼보 XC60 디자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요 느낌이 너무 볼보 느낌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그 혼다 CRV의 대표적인 특징이 이 세로형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었던 걸 오랫동안 쓰긴 했었거든요. CRV도. 근데 요렇게 쓰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또 볼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이렇게 좀 두툼했던 게 뒷모습도 좀 슬림한 느낌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요렇게만 딱 놓고 보면 여기서 보세요. 거기서 요만큼만 딱 놓고 보면 얼핏 보면 XC60이랑 너무 닮은 거야. XC60도 CRV랑 사이즈 면에서 사실 같은 급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로서는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해진 점이 저는 뭐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다듬었습니다. 휠은 지금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어는 미쉐린 프라이머시 올 시즌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고 사이즈는 2355R19 그래서 18인치의 60 시리즈를 신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아마 가솔린은 18이고 하이브리드가 19인 것 같거든요. 그것도 좀 특이하죠. 보통은 하이브리드는 연비를 또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광폭을 안 쓰고 편편비가 높은 거를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얘가 약간 플래그십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9인치 휠에다가 55 시리즈 타이어를 끼워 놓은 거죠. 지금 휠도 블랙으로 처리를 해놔 가지고 상당히 감각적이네요. 그래서 외관이 그냥 처음에 6세대 CRV가 딱 등장을 했다고 사진이 딱 공개가 됐을 때 야 이거는 요즘 시대 차 맞아? 이게 2022년도 2023년도에 나오는 차가 맞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또 기존 CRV랑 생각해 보면 확실히 차가 더 깔끔해지고 잘 정돈된 건 사실이에요. 트렁크도 상당히 반듯하죠. 여기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짐을 싣고 내리고 이렇게 하기도 편리하고요. 이거가
커브가 안 들리네. 기존에는 이게 2단으로 나눠서 넣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요게 밑에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뭐가 들어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게끔 이렇게 지금 막혀 있고요. 이쪽에 2열 시트를 눕힐 수 있는 버튼이 없네. 기존에는 눕힐 수 있는 레버가 있었는데 여기 있구나. 팔이 길면 이렇게 해서 밀면 되기는 합니다. 이게 이게 등받이 각도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딱 해서 밀면 확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다가 중간에 계속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 트렁크 쪽에서 이거를 접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예. 지금 이게 그 방석이 이쪽에 와서 보시면 이렇게 방석이 약간 밑으로 다이브 앤 폴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내려오는데 그런데도 지금 이쪽에 턱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쪽이 굉장히 낮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는 여기가 SUV의 일반적인 높이인 거죠. 그런데도 지금 트렁크를 낮게 설계를 해 놔 가지고 그래서 지금 턱이 이만큼 생긴다는 거. 이게 나름 뭐 차박 같은 거 하려고 하면 이게 어차피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어떤 느낌이 있느냐 하면 보통 이제 여기가 보통 SUV의 높이면 여기 앉으면 머리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잘 때는 어차피 평탄화해서 누워서 잔다고 치고 여기에 앉아보면 여기 앉으면 이게 머리가 세워져요. 이게 2급에서 이렇게 머리가 세워지는 경우가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로 따지면 분명히 활용도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누워서 자려고 하면 깔아야 된다. 2단계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만약에 그냥 뭐 피크닉 정도만 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 공간 활용하기가 진짜 편하고 좋은 거고요. 자려고 하면 평탄화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수고를 해야 된다. 두 가지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되네요. 근데 확실히 여기 낮으니까 여러모로 편하고 좋긴 해요. 이것도 나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장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2열에 앉아보면 또 특히나 CRV는 이 도어가 이렇게 굉장히 진짜 넓게 열리는 거 거의 85도 이상 열리죠. 그래서 이것도 좀 특징이긴 하고요. 2열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요거 운전해온 자세 그대로거든요. 이렇게 앉았을 때 주먹 2개가 들어가요. 한상기는 3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한상기가 저보다 이 시트를 앞으로 더 당겨서 자, 그래서 제가 앉았을 때는 제가 운전한 기준으로 봤을 때 주먹 2개가 들어가서 이 정도면 비교적 여유가 있고요. 휠 베이스가 45mm 늘어났고 요 2열 무릎 공간이 15mm가 늘어났다고 그랬거든요. 어쨌거나 기존보다는 공간 자체가 더 여유가 생겼고요. 등받이 각도가 이게 되게 지금 이게 최대로 눕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게 눕는 거죠. 이 단계도 굉장히 많아요. 와, 이거는 거의 90도인데 야, 이거는 신변 각도보다 더 세워져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단계별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8단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최대로 누우면 굉장히 편한 정도의 각을 만들어 줍니다. 2열 공간 이 정도면 여유가 있네요. 일반적인 정도로 앉았을 때 머리 위에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 생각해 보면 머리 위 헤드룸 공간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 2열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고 C타입 USB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개선을 안 하고 그냥 기존에 쓰던 거 그냥 그대로 한 30년 전에 쓰던 거 그냥 그대로 쓰는 것 같죠. 예. 이쪽에는 포켓이 없고 이쪽에는 포켓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이게 알게 모르게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사실 뭐 수치상으로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엔진이 2.0 가솔린 엔진인데요. 기존에는 포트 분사에서 직분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한 2마력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147마력이고 전기 모터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이렇게 세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던 거를 지금 병렬로 배치를 해가지고 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확보를 잘 했고요. 출력은 184마력. 그러니까 147마력, 184마력을 합치면
어쨌거나 합산 산술적으로 311마력이나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시스템 출력으로는 한 200마력 약간 상회하는 그런 정도의 지금 출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요게 184마력이 구동 모터만, 그러니까 발전 모터 말고 구동 모터만 184마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오면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게 184마력이면 이 정도면 그냥 100km까지 그냥 전기로만 가속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도 지금 그 수치상의 184마력의 전기 모터의 힘을 그렇게 쓰진 않는다는 거죠. 어차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엔진을 보조하는 역할로 좀 더 많이 쓴다. 그래서 실제로 주행할 때 엔진 개입, 전기 모터의 개입이 좀 더 많다. 혼다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시스템이긴 해요. 수치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전기 모터로만 주행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력하거나, 아니면 전기 모터를 수시로 막 처음부터 강하게 쓰진 않지만 수시로 계속 써가지고 연비가 막 20 이상 훌쩍 나오거나 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비 나오는 거는 보통 다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랑 비슷하고 힘을 쓰는 것도 비슷하고, 근데 소렌토는 전기 모터 60마력으로도 비슷한 연비를 내는데 얘는 무려 184마력이나 넣어가지고, 근데 전기 모터 가속력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시스템이긴 합니다. 물어봐도 좀 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자, 인테리어도 엄청 깔끔해졌습니다. 와, 외관에서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이 실내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쫙쫙 뻗어 있는 이런 느낌들이 상당히 좋죠. 특히 가운데 이 송풍구 부분을 이렇게 직선으로 딱 연결해 놓은, 요거는 뭐 트렌드이기도 하고 이렇게 잘 돼 있고요. 이쪽 모니터가 가운데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 느낌이, 여기 말씀드렸듯이 여기 7인치, 7인치에서 9인치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런 거 없습니다. 아, 참 속상하긴 하죠. 자,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카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쓰고 있거든요. 애플 카플레이는 유선이랑 무선이랑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는 유선으로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파워 플로우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고, 트리 컴퓨터, 또 블루투스 오디오 이런 것들, 나침반, 그다음에 모든 앱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 저 밖에서 봤던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돼 있네요. 예. 근데 이런 느낌은, 이거는 2000년 감성이죠. 예. 2023년 감성이 아니고 2000년 감성.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저희가 막 파워포인트 쓰면 막 설명 막 이렇게 잔뜩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스티브 잡스가 등장을 하면서 파워포인트에 글자 하나 뚝 띄워놓고는 막 설명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그 옛날 감성인 거야. 이게 애플 감성이 아닌 거지. 참, 야, 세월이 많이 변했는데 그래픽도 좀 그렇고. 스티어링 휠은 여전히 멋있습니다. 사이즈도 상당히 적당하고 상당히 단단한 느낌도 좋고, 가운데 이런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 조절하는 거, 이쪽에는 쪽 계기판 조절하는 거랑 오디오 이런 거 조절하는 부분들이 적용되어 있고요. 이쪽에 에어컨 조절하는 거 모니터 별도로 붙어 있고, 자,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지원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쪽 트레이가 꽤 여유가 있어 가지고 옆에도 뭐 추가로 뭔가를 더 놓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USB는 C타입과 A타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어 레버가 기존에는 이게 버튼 방식이었다가 이번에 다시 레버 방식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회귀라고 해야 되는 건가? 자,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토글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스포츠, 노멀, 이코노미, 스노우 이렇게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오프로드 모드는 따로 없는데 지금 HDC는 마련되어 있고, 브레이크 홀드도 있고, 메모리 시트도 있고. 네. 스티어링 휠은 이게 깊이가 이 정도면 꽤 여유가 있죠. 네. 수동으로 텔레스코픽 적용이 되어 있고, 이쪽 콘솔 박스는 상당히 크게 시원시원하게 마련되어 있고, 컵홀더 있고, 그렇습니다. 구성이 아주 특이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상당히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허니콤이 이게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철조망처럼. 아까 바깥에도 아래쪽에 허니콤이 적용되어 있었는데, 실내에 여기다가 이게 철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철조망 느낌으로 허니콤을 하는 거는
이건 무슨 감성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자,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 방향 조절하는 거 이렇게 까딱까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직관적인 것 같긴 해. 요게 조금 더 고급스러웠으면 롤스로이스 느낌이 날 텐데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좀 직관적인 느낌은 괜찮긴 해요. 여기에 약간 엠보싱된 금속 느낌의 플라스틱 이런 것도 하이글로시도 괜찮고, 또 대시보드 상단 플라스틱 이거는 질감도 그렇고 또 시각적으로도 조금 떨어지긴 하네요. 좀 아쉽다 이거. 이런 깔끔한 느낌이면 좋았을 텐데. 정도는 됐는데 네, 확실한 진화는 아닌 일부의 회기가 포함되어 있는 고민이 되네. 깔끔하긴 한데 그죠? 확실히 깔끔하잖아요. 네. 자, 다시 주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주행 감각 느낌이 깔끔한 점은 여전히 CR-V답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은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2열 같은 경우에는 요철에서 조금은 통통 튀는 느낌이 좀 더 많이 들어옵니다. 1열보다는 2열에서 아무래도 튀는 느낌이 조금은 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1열에서는 그런 느낌 진짜 전혀 없이 상당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속을 조금 해보면 이게 지금 노멀 모드인데도요, 엔진 사운드는 상당히 깔끔합니다. 지금 아까도 가속할 때 느낌 자체가 엔진 사운드가 상당히 깔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거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면 오, 야, 소리 멋지다.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사운드가 옹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요거 이제 액티브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 그래서 야, 요게 엔진 사운드면 상당히 재밌겠다. 요거 좀 약간 혼다스러운 그런 사운드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혼다가 그 엔진을 진짜 잘 만들잖아요. 특히나 이제 VTEC 엔진도 그렇고, 예전에 뭐 전설의 S2000 이런 모델들은 4기통 2.0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회전수를 그 8000rpm까지 쓰면서 막 250마력까지 뽑아냈던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혼다인 만큼, 지금 이 차에는 뭐 하이브리드 2.0에 147마력을 발휘하는 하이브리드 엔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쓰니까 좀 그 옛날 혼다 그 맛이 나고 있어 가지고요, 요건 나름 신기하고 재밌네요. 그런 반면에 이제 노멀 모드에서 주행할 때도 엔진 사운드는 비교적 꽤 매끄러운 편입니다. 이번에 이제 좀 개선을 한 부분은 뭐냐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가다가 만약에 이제 앞에 차가 좀 느리게 가거나 하면 차선 변경을 하잖아요. 그때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하면, 그러면 이 차가 지금 추월을 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인지를 해가지고 방향 지시등을 켜고 가속을 해보면, 그러면 그때 가속 응답성을 조금 높여준대요. 지금 이제 100km로 주행을 하고 있어서 큰 변화가 없는데, 100km로 설정을 해놨는데 앞에 차가 만약에 한 80km로 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속도가 조금 떨어진 상황에서 내가 추월하려고 방향지 시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 차가 인지를 해가지고 좀 더 강하게 가속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 점들은 사실 평상시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타고 쓰고 다닐 때 조금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차선 변경을 했는데 좀 이게 딜레이가 조금 있잖아요, 가속을. 그러면 운전자가 일부러 그때 또 개입을 해가지고 엑셀을 또 밟아주고 뭐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 근데 이 차는 그 부분을 개선을 해놨다. 네, 해놨습니다. 자, 가격은 5,590만 원으로 기존보다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차체가 조금 더 커지고 뭐 업그레이드 된 부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풍 시트도 없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는데 조금 고민이 되는 가격이긴 하고요. 특히나 5,500이면 국내 기준으로 따지면 그 뭐 소렌토 하이브리드, 뭐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거의 풀옵션으로 살 수 있는 가격이어서 좀 고민이 많이 되긴 하죠. 근데 또 혼다의 기술력을 또 인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기존의 CR-V에 만족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신형 CR-V가 굉장히 잘 정돈된 느낌, 또 이런 부분들에서 발전된 건 사실이긴 한데 좀 고민이 많이 되긴 하네요. 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6세대로 진화한 혼다의 CR-V, 그 중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을 했습니다.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개선들이 되고, 무엇보다도 인테리어와 외관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되게 잘 다듬어져서 그 점은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차체도 조금 더 커져가지고 전반적으로 공간이나 또 주행 감각이나 이런 점들에서 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는데 뭐 힘이 뭐 아주 더 강력해지거나 연비가 아주 더 좋아지거나 사실 또 그런 부분들은 아니어서 과연 뭐가 장점인가를 이야기하기가 또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차값이 5,590만 원인데 지금 여전히 통풍 시트가 없는 부분,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게 하는, 요즘 트렌드가 수입차들도 한국에서 통풍 시트가 워낙 예민하다는 게 소문이 전 세계로 다 나가지고요. 요즘은 웬만한 수입차들도 야, 이 차 이런 데도 통풍 시트가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지금은 그런 옵션들,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차로 유지 이런 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내에는 적용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차에는 통풍 시트가 빠져 있다는 점 좀 고민이 많이 되게 하는 부분입니다. 야, 이런 데도 조명이 없어. 여기도 조명이 하나도 없네. 네, 시승을 마치면서요, 신형 CR-V, 네, 동급에서 크기가 제일 크다. 네, 그 소식 전해드리고, 저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